1901년 5월 프랑스 검찰총장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매우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에르 부인의 다락방에 한 여인이 25년 동안 감금돼 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검찰은 즉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모니에르 부인의 집에 숨겨져 있던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은 충격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귀신 같아. 저 여인의 이름은 블랑쉐 모니에르. 발견 당시 블랑쉐의 체중은 고작 2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kg이요? 자, 그녀가 처음부터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블랑쉐는 프랑스 서부의 소도시 푸아티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는 문남성들의 구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럴만하네. 그런데 1876년의 어느 날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블랑쉐의 행방을 묻자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둘러댔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블랑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5년 뒤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집니다. 그녀를 25년 동안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방 안에 가두고 학대를 지속해온 사람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친엄마? 진짜 이해 안 돼요. 25년입니다. 25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876년 당시 25살의 블랑쉐는 변호사였던 한 남자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딸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다락방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결국 블랑쉐의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투옥된 지 15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블랑쉐는 무려 2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지만 1913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뭔 비극이야. 사랑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읊조린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난 그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2014년 6월 남편에게 친정 가족을 만나러 간다며 독일로 떠난 다니엘라 그레네. 그런데 미국을 떠나 그녀가 향한 곳은 터키의 이스탄불이었고요. 그녀의 종착지는 바로 시리아, 그리고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약칭 IS에 합류. 그리고 그곳에서 IS 요원과 결혼식을 올리고 맙니다. 아니 미국에 남편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뭐야? 그런데 이 사건을 더 충격적이게 만든 것은 그레네가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 요원이었던 거죠. FBI가 IS와 사랑에 빠졌다. 네. 아니 아까 수감자 교도자보다 더한데? 이건 더하다. 테러리스트가 그걸 잡아야 되는 사람이 그거를 가담한 거잖아. 웬일이야. 독일에서 자란 그레네는 미국인 군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를 한 뒤에 독일어와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 FBI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1월 그녀에게 내려온 특명, 작전명은 Individual A. 이 작전은 IS의 핵심 조직원인 테니스 쿠스페르트를 조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떠오른 그는 독일 태생으로 과거 예명 데소도그로 활동했던 유명한 래퍼였습니다. 실제로 있네 뮤비가. 2012년에 돌연 IS에 가담한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IS 모집 영상에 출연하면서 급 I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집책으로 활동했고요. 이에 미국 FBI는 쿠스페르트의 수사를 위해 독일어에 능한 요원인 그레네에게 임무를 맡긴 거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도 잠시, 시리아의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소위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면서 사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럽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잃더라도 IS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고요. 그래. 전쟁으로 진지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약 6주 만에 극적으로 시리아에서 탈출! 미 당국에 체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요원이니까. 다행이네. 그렇죠.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대단하다. 진짜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 씨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 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 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2016년 2월 중국의 헤이룽 장성 롱장현. 삶의 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가 응급실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도 당신 따라가려고 했는데.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통곡하는 한 남편의 사연. 시골 마을 농부이자 노총각이었던 후모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모 씨. 노총각 후모 씨는 만난 지 3일 만에 청혼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알을 낳아도. 그럼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죠? 참고로 이 지역에선 남편이 혼수를 해오는 결혼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비 남편 후모 씨가 결혼을 대가로 자신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결국 여자 왕 씨의 요구에 따라 약 340만 원의 현금과 그녀가 원하는 혼수품들을 장만해 주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후 씨는 달달한 신혼생활을 꿈꿨지만요. 그 꿈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난 훈수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심지어 남편과 잠을 잘 때도 나한테 손 하나라도 댔다간 이혼할 줄 알아요. 라며 남편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살아? 그런데 그만 아내가 남편의 인내심에 큰 불을 지르고 맙니다. 옆 동네 링링은 시집 올 때 1,000만 원을 받았다던데 지금이라도 나도 더 받아야겠어요. 아 정말 보자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그냥 같이 죽어 그냥. 자신에게 계속 돈만 요구하는 아내에게 크게 분노한 남편 후모 씨는요. 결국 사랑했던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도 저건 아니죠. 그리고 남편 후모 씨도 미리 준비한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곧바로 가족에게 발견되며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무자비하게 찔려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네 아이의 엄마였던 사이마 칸. 아니 뭐 내 아이의 엄마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인가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원한받을 일이 있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사이마 칸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그 비극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해. 와이프 있어. 아주 들킬까 봐 무섭지? 언니야 나야? 이거 뭐야? 자 슬슬 냄새나죠? 이거 뭐야? 냄새나죠? 자매. 언니 사이마 칸의 동생 사바 칸과 형부 히피즈 리마는 무려 4년간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바카는 결국 형부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결국 저 세상으로 보낸 동생. 게다가 나 이제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우리는 없던 일로 하자. 언니는 리만의 아이도 낳고 사랑까지 독차지하. 가만도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 더 충격적인데 언니 배신해놓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악마죠, 악마. 그리고 2016년 5월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사바칸. 언니, 애가 엄마만 찾는다. 엄청 우네. 얼른 들어와. 동생 말을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언니. 그런데 그때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흉기를 들고 있는 동생. 미친 사랑에 눈이 먼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에게 칼부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들에겐 뻔뻔하게 눈물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동생. 그녀를 수상하게 여겨 집을 수색한 끝에 동생 사바의 방에서 흉기를 찾게 되면서요. 그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감옥에서도 동생의 집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치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애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을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진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의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특종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남성 유리 톨로츠코는 여자친구 마고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요.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들의 결혼을 극구 만류했는데요. 하지만 마고가 얼마나 상냥하고 예쁜데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요. 결국 이게 반대한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둘이 좋으면 저렇게 애원하겠습니까? 자식의 인생입니다. 네. 완전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씀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톨로츠코는 드디어 지난해 12월 수십 명의 하객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여자친구 마고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섰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 마고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뭐 승낙을 뭐야? 어? 뭐야? 누가 봐도 진짜 모든 기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누가 봐도 스타일이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 말 좀 듣자. 이건 부모 말 좀 들어. 인형인 거죠?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인형인 거잖아요. 인형입니다. 아니, 저건 부모 진짜. 저건 아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참 정말. 인형하고 결혼식한 겁니까,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톨루츠코는 자신이 캐릭터, 사람,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범성애자라면서요. 과거 우연히 들린 술집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마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 그들로부터 마고를 구출해냈고요. 그때부터 인형 마고와 연인이 됐다는데요. 마고, 이것 좀 먹어보라는. 마고, 함께 사진 찍자고. 톨루츠코와 마고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것 없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왔다는데요. 진짜 동반자네.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톨루츠코. 하지만 톨루츠코와 마고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만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했어?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사이가? 싸웠구나.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걸까요? 아내분 되시는 마고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인형 수리점에 맡겨놓은 동안 마고에 대한 사랑이 식은 톨루츠코.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마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루츠코는 곧이어 새롭게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들을 공개했습니다. 들이요? 멕시코 바하 캘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 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온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AKB48의 자매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루투어너,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 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든지 하지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평생 첩으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 KT 홈즈 파경. 바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 톰 크루즈와 KT 홈즈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으니 톰 크루즈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까? 당시 톰 크루즈의 자산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 상당으로 추정. 따라서 사람들은 이혼 시 억대 몸값의 배우 톰 크루즈가 KT 홈즈에게 지급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액수가 대단하잖아요. 그 위자료 액수만 해도. 저 할리우드 배우들은 수입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지 2달 뒤인 2012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소식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톰 크루즈가 지급한 위자료 0원! 아니? 아니면 혹시 귀책 사유가 KT 홈즈한테 있었던? 아 그래도 아무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홈즈가 뭐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파원이라는 건 그러네. 뭔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혼 당시 KT 홈즈가 톰 크루즈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전 오직 수리에 대한 단독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단독 양육권을 주장.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의 절반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 대신 받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빠니까 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요. 사실 둘 다 좀 의외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예요. 네. 너무 의외. 그리고요, 위자료만큼이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사람의 파경 이유였습니다. 당시 KT 홈즈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 사유란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교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요,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교의 입교 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KT 홈즈는 딸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길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은 KT 홈즈는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겠네요. 결국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좁혀지지 않죠.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배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배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성한테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배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 궁에 입성할 퍼스트 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 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랍니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네. 약간 욕하려고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 피고 그러면 그건- 욕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 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 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요.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의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듯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불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묘한 아우라를 내뿜는 이 남자의 사진은요. 미국의 유명 톱 모델이 아니라 머그샷. 즉 경찰이 범죄자 얼굴을 기록용으로 찍은 그 머그샷인데요. 아니 가끔 가다가 되게 유명인들이 어이없이 체포돼가지고 머그샷 공개되는 적이 있었잖아요. 흉한 머그샷들이 나오죠. 아니, 맞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죠. 네. 로다주가 로다주가 옛날에 사고 많이 쳤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샷 찍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진 속의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믹스. 지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에서 소총, 실탄 등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죄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의 머그샷이 올라오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0만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모델 유망주들이 소속돼 있는 한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구제해주겠어. 우리 매니지먼트와 계약합시다. 이렇게 감옥에 있던 제레미에게 모델을 제안. 뭐 본인은 손해볼 거 없잖아. 없죠. 그렇죠. 네. 한편 제레미의 모델 계약을 그 누구보다 기뻐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멜리사 믹스. 간호사인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자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일과 가사 그리고 두 아들을 더 살뜰히 챙겼고요. 또 매주 남편 제레미를 찾아가서 옥바라지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참 이렇게 성실한 아내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아내가 너무 착한데. 자, 그리고 제레미는요. 2016년에 출소하자마자 명품 브랜드의 모델, 또 쇼에도 오르며 신예 모델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몸 봐.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모델이네. 그런데 거봐. 이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도 해외 스케줄이 있어. 그리고 일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어? 잦은 해외 일정을 핑계로 가족에게 무관심해진 남편. 아내 멜리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익명으로 그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사진은 남편 제레미가 낯선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에라. 에이 나쁜 놈아. 아유 진짜 저 천하의 몹쓸 놈 저거. 아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알고 보니 제레미는 가족을 배신하고 영국의 유명 스파 브랜드의 상속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현재 조강지처였던 멜리사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혼 소송 중에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다고. 아유. 총벌 받아야 될 것 같아 저런 사람. 다시 좀 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배신으로 얻은 행복, 단언컨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꼴이 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아휴.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 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고 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코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야.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진짜?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우린 배신하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저 콜린 퍼스 형이랑 소주 한잔 하고 싶네.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 오는 7월 지방선거를 앞둔 멕시코에서는요. 최근 크고 작은 정치 테러들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1일 미초아칸주의 주의원 후보로 나선 차세대 여성 정치인. 올해 25살의 마리벨 바라스 코르테스. 그런데 그녀가 차 안에서 그만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부검 결과 코르테스가 수차례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들 모두 그녀의 죽음을 정치적 테러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살인 청부업자 2명이 검거됐는데요. 이거 진짜 정치 테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사람은 바로 본인 코르테스였던 겁니다. 뭔 소리야 또?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연애를 시작한 여성 정치인 코르테스는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 눈앞에서 없애주세요. 결국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1만 페소, 약 56만 원과 자신의 차를 수고비로 주며 정말 해서는 안 될 살인 청부를 지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들은 의뢰받은 일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왔는데요. 아, 이 봉투 안에 처리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봐도 되죠? 잠깐, 뭐가 이렇게 가벼워? 아, 어디서 개야? 누굴 바보로 알아? 코르테스가 화가 잔뜩 난 이유. 청부업자들이 갖고 온 큰 비닐봉지 안에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천 뭉치가 한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정치인 코르테스와 살인 청부업자 2명은 서로 치고받는 큰 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어머. 이 상황에서 살인 청부업자는 그만 코르테스를 살해한 겁니다. 무슨 최악의 결과네요,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 무고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코르테스. 하지만 결국 재궤에 넘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막장 치정극이었습니다. 2016년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주둔진 시리아 라카. 자, IS는 시리아 정부군과 미군 연합군 때문에 항상 삼엄한 경계에 있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중년 여성 레나 알카셈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 자신의 21살 아들이 IS 요원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아, 미국 군인들이 온대. 오면은 우리 다 죽을 거야. 엄마랑 같이 도망치자, 어? 엄마, 그 소리 한 번만 더 해요. 진짜 엄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알카셈은 도망치자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언쟁을 벌인 뒤 IS 측에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변절자는 네가 직접 처단해. 자, 이렇게 아들에게 엄마 레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뒤 고민도 없이 아들 알카셈은 총을 챙겨 나갔고요. 어머니는 이교도다. 변절자를 처형하겠다. 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머니를 죽인 거였습니다. 미국 대표 R&B 슈퍼스타. 지난 26년간 무려 6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살아있는 레전드 R. 켈리. 그런데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R. 켈리는 한 여성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 도망 안 치게 잘 가르쳤지? 깨끗이 씻겨서 내 방으로 데려와. 이게 또 뭔 소리야? 자, 이 사건은요, R. 켈리에게 2010년부터 무려 5년 동안 감금당했던 3명의 여성. 체르 맥, 키티 존스, 아센트 매기가 폭로를 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미 전역을 투어한 R. 켈리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공연을 보러 온 팬들 혹은 가수 지망생들 중 10대 혹은 20대 초반 여성들만 골라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하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여성이 그녀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핸드폰 내놔. 그리고 옷은 저기 타이츠만 입어. 소녀들을 알킬리의 성노예로 만드는 댄마다, 밀실의 엄마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백에 따르면요, 실제로 애틀란타와 시카고에 있는 알켈리의 집에선 소녀들을 소위 알켈리의 성노예로 만드는 강제 집단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여성들을 집에 감금시켜놓고 일명 켈리의 법칙으로 통제. 몸에 쫙 붙는 조깅복만 입게 했고요. 먹는 것, 목욕 시간, 잠자는 시간. 만약 이를 어길 시엔 알켈리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더파더. 알켈리의 이런 폭력적인 소아 성도착증은 과거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2002년 2월 켈리와 14살 소녀의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알켈리는 아동 포르노 제작 등 14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지만 영상 속 미성년자들의 신원이 확실치가 않아서 무죄로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적절한 성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알켈리.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의 폭로도 속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알켈리는 제 사생활일 뿐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라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